투자증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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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투자 전략 중심으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부동산의 이 상품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네. 워낙에 이 대출 규제가 좀 많다 보니까 상가에 대한 문의를 굉장히 좀 많이 맞아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상가에 조금 초보로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상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많은 정보를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걸음 이어도 좀 더 편안하게.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만큼 이은미 소장님이 준비한 강연이 상가 투자에서 꼭 알아야 될 부분 그리고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중요한 요건입니다. 정말 확실히 체크해 보셔야겠죠. 소장님의 강연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많은 규제가 많다 보니까 상가 쪽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 그러면 상가에 대한 관심은 많으신데 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상품적으로 투자를 하실 시에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들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상가 투자 시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4개 파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요.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입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자, 상가 투자할 때도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입지적인 거를 또 체크를 했을 때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상업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동선을 굉장히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선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주변 지하철역 출구 굉장히 중요하죠. 몇 번 출구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또 다른 출구에는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는 출구가 있습니다. 어떤 출구에 위치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동선의 입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버스 정류장도 많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라인에도 버스 정류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래도 버스 정류장에 어떤 노선이 다니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그런 입지적인 가치가 많이 틀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횡단보도들은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잖아요. 횡단보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그런 입지, 동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봐드리면요. 상가를 투자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상가로서의 그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임차자가 돈을 많이 벌어야 월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여야 된다는 거를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런 동선과 입지 체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리면요. 상가 투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아파트 투자나 주택 투자랑은 정말 별개입니다. 굉장히 다른데 조금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상권, 지금 1년, 2년 이제 신생돼 있고 앞으로 신생될 그런 상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5년, 또 길게는 10년, 길게 장기적인 상권이 과연 갖출 수가 있고 갖춰져 있느냐 미래적인 그런 이 시점을 조금 더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가급적 본인 경제적인 형편에 맞게 투자를 해라라고 제가 좀 빨간 표시를 했는데요. 자, 내가 내 수중에 있는 돈을 이 대출, 물론 지금은 대출 규제가 지금 상가에는 없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이용해서 소자본으로 많이 좀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익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본인의 경제적인 형편에 맞는 상품을 구입을 하시고 또 이런 수익성이 난다고 하면 그만큼의 상가 투자 가치가 높은데 너무 많은 금융권을 이용하시다 보면 그거는 또 알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적합한 경제적인 형편에 맞는 그런 상가를 조금 선택을 하셔라라고 두 번째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 정리 한번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용률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통 상가 분양을 받으실 경우에는 뭐 분양 면적, 전용 면적 물론 다 꼼꼼히 체크하지만 분양 면적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차자가 사용하고 눈에 보이고 확인하고 또 눈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용 면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10평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12평이 되는 그런 상가가 있는가 하면 전용률은 10평인데 사용 면적은 8평밖에 안 되는 상가들이 매번 이렇게 좀 중개를 하다 보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전용률을 파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좀 미스가 발생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가에서는 분양 면적 대비 전용률이 높아야 더 높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용 면적 꼼꼼히 살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야 될 부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변 아파트 공실률을 파악하라. 자, 이거는 임차자의 그런 이 들어와 있는 그런 공실률도 많이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미분양 아파트의 상가를 만약에 분양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런 임차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파트도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에 임점될 수 있는 그런 임차자들은 수요가 더 줄을 수 있는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아파트 공실률이 많지 않은 그런 곳에 입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공실률 파악 같은 경우에도 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오늘 보고 바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낮에 밤에 아니면 계절적으로도 영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실률이 얼마만큼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가 투자 시에 가장 고려할 점 사항 제가 5개로 좀 축약을 했는데요. 자, 물론 중개업소나 이런 분양사들도 정확하게 중개를 하고 또 컨설팅을 하지만 그런 것만 또 정적으로 믿고 아니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책임 회피를 하시는 그런 이 매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알고 내가 직접적으로 알고 어떤 이런 중개를 또 듣는 것과 또 그런 거를 또 맞닥뜨리는 거랑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 면에서는 내가 조금 적극적으로 조금 임장 활동이나 그런 부분들을 앞서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경제적인 형편 가장 중요합니다. 대출 금액이랑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따져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워낙에 요즘에는 건축 설비가 강화가 됐습니다. 법령에 이게 위법적이지가 않는지 법령의 기준에 따라져 있는지 확인을 꼭 하시고요. 자, 상가입니다. 상가는 건물 용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건물 용도 파악도 꼼꼼히 챙겨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상가는요. 물론 다른 부분들도 모양이 우리 사람도 얼굴이 되게 예뻐야 되잖아요. 상가는 모양이 반듯하고 가시성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 그런 상가가 굉장히